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인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갑자기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지난 1일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수장과의 회담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건 그동안의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제1가는 업적으로 서방 진영의 방역 정책보다 훨씬 뛰어난 중국 특색의 정책이라고 그렇게도 강조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입니다. 이 시진핑이 무오류 지도자라는 그런 허상만 믿고 오로지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여왔던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도 이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장 지역 곳곳에서 이 제로 코로나 유지와 완화 시책이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이 대혼돈에 빠지게 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2일자 오피니언면에서 요셉 스텐버그의 칼럼을 통해서 지난 주말 시진핑 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말미암은 심각한 시위가 지난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발생하면서 중국 공산당 정권은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스텐버그는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아예 시진핑이 만들어낸 정책적 재앙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스텐버그는 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10월의 당대회 이후에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해 왔는데 그 이유는 이 정책 자체가 지속 가능한 것도 아니었고 정치적 이유 때문에 강행되어 온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은 사실상 이 정치적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통제 도구였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문제는 이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던 지나친 자만심 때문에 쉽게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민 통제라는 효용성이 워낙 컸기 때문인데 의외로 바로 그 문제가 이 중국 인민들의 시위를 촉발하는 단초가 되면서 이젠 인민들의 강렬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정책을 철회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스텐버그는 이어서 시진핑 주석은 여러 면에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가 중국이 전통적으로 유지했던 여러 정책들을 뒤엎었는데 문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속속 실패하는 데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10년 동안에 그동안에 중국을 부흥하게 해왔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손을 댔습니다. 이유는 경제가 당의 정치 장악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오직 공산당의 사회 장악력을 키우는데 이 시진핑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덩샤오핑이 이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서 중국의 지금을 만들었던 그 정책들을 사실상 역주행을 해가면서 공산당에 의한, 공산당을 위한 중국으로 변모시켜 간 겁니다. 시진핑은 이를 위해서 경제의 주체를 민간에서 공산당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민영이 아니라 이 국영 중심의 기업 체제로 변화시킨 겁니다. 중요한 기업의 소유 자체를 국영 기업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모두 공산당 지도 체제를 두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공산당이 각 기업들의 경영에 개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성을 완전히 위축시키면서 외국 기업들의 경영에도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덩샤오핑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부동산 정책도 문제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개념으로 시작된 부동산에 대한 강압 정책으로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중국 경제 전반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번 무너진 부동산 시장은 다시 회복 불가능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나옵니다. 이뿐 아닙니다. 자유가 기반이 된 홍콩을 완전히 중국 공산당 지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건 중국 당국이 영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전 세계에 약속했던 가장 기본적인 지침을 어긴 겁니다. 이로써 세계 금융의 중심이었던 홍콩의 명성도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의 10년은 중국의 역사를 되돌렸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후퇴했고 경제적으로도 역주행을 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월스트리트저널의 스턴버그는 이 시진핑이 돌이킬 수 없는 정책 오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진핑 주석은 서방 세계의 위드 코로나와는 완전히 다르게 오직 제로 코로나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인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니까 갑자기 방역 정책 완화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겁니다. 문제는 지금 중국은 방역을 완화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의료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고 동시에 백신 등을 통한 예방접종을 할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준비도 없이 중국 인민들에 의한 정치적 압박 때문에 돌연 완화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니까 이젠 핵심 지도부까지도 우왕좌왕하는 상황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홍콩의 명보는 4일 중국이 지난달 말 제로 코로나 반대 시에 놀라서 부랴부랴 방역 완화에 나서자 여러 지역에서 통제 정책을 신속히 바꾸고 있긴 하지만 3년 가까이 이 코로나19는 치명적이라 그러면서 감염자를 0명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제로 코로나를 고수해 오던 중앙정부가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꾸니까 일각에서는 두려움 속에 동의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명보는 이어서 최근 감염자가 폭증해서 여러 지역을 봉쇄해왔던 중국 광둥성의 광저우의 보건 전문가들이 지난 2일 합동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새 변이가 이야기하는 증상은 매우 경미하고 계절성 독감과 유사하거나 심지어 덜하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다 하는 겁니다. 확진자는 물론이고 밀접 접촉자도 위험하다 그러면서 격리시설로 보내고 28시간 또 48시간 내에 PCR 음성 증명서가 있어야지 바깥 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불과 2, 3일 전의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뀐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런 변화를 바라보는 중국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왜 그렇게 통제 위주의 방역을 해왔는가?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오직 공산당의 무오류성을 신념처럼 믿고 살아왔던 골수 공산당원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반발합니다. 화중전력부 편집인 출신의 농계 리광만은 3일 중국 사회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현재 전염병 예방 통제 정책의 조정은 신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조금만 긴장을 풀어도 홍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이 방역 완화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리건만은 겨울에 오미크론 전파가 매우 강해 2달도 안 남은 춘제, 그러니까 중국의 설을 춘제라고 춘절 이렇게 말하는데 이 춘제 기간 사회적 혼란과 의료체계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리건만의 글과 함께 이 방역 완화에 반대하는 여러 글들이 같은 날 쿤룬처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해당 연구소의 잉워밍 연구원은 일상 재개 후에 경제가 좋아지고 사업이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나 순진하다 그러면서 방역 완화 후에 감염자가 도처에 널려 있는데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식당에 가겠나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베이징 항공항천대 장원무 교수도 PCR 검사가 현재 전염병의 공격에서 중국인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지적하면서 PCR 검사의 저지선이 무너지면 향후 해외에서 새롭고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중국에 들어오면 우리는 21세기 상강 전역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원무 교수가 언급했던 이 상강 전역이란 게 뭐냐면 중국 국공내전 당시에 공산당의 홍군이 대패했던 전투 중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방역 완화가 외국의 공작에 의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웨이보에 팔로워 109만 명을 거느린 선전 샤오티엔 계정에는 미국은 자국 백신을 중국에 들여오기 위해서 중국의 방역 완화를 촉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 내에서는 갑작스러운 방역 완화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N95 마스크하고 한방 독감 치료제인 레나칭원 그리고 가정용 산소호흡기 구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시진핑에 의해서 갑작스런 방역 완화 정책이 시행됐는데 이건 중국인들에게 시진핑의 무오류 사상을 완전히 깨는 계기가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에서도 중국인들은 지난 3년간의 봉쇄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음에도 사랑하는 이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정치적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 이번 시는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의 잘못된 정책들은 지금 공산당이 중국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인들이 알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서 중국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으며 그런 생각들이 이제 시라는 집단 행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국은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